안녕하세요. BTMS 보타임의 실버 채널입니다. 1월 27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스코트스 연방대법원은 그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민주당원들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상조항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백악관과 원블락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에 외국 정부 관리들이 머물렀기 때문에 민주당원들과 DC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법적인 괴로움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받아왔는데 사전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한때 지방법원 판사가 기각을 하였지만 2차 순회 재판에서 다시 사건을 되살려서 현직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각하함으로써 완전히 종결이 되었습니다. 켈리 맥리니 전 백악관 대변인이 팍스뉴스로 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워치독에 의하면 1월 중에 팍스뉴스에 합류할 것이며 구체적인 역할 담당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임 백악관 직원들의 수순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전임자였던 세라 허크비 샌더스는 백악관 사임 후에 팍스에서 기고자로 일했으며 지금은 알칸사스주의 주지사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45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재판의 위헌이라고 반대 투표 의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공화당 상원 5명을 제외한 45명은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탄핵 찬성의 의사를 밝힌 5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은 2020년 1차 탄핵 시도 때 민주당을 도와서 찬성하였던 유타주의 미트 롬니와 네브라스카주의 벤 사세, 메인의 수전 콜린스, 알래스카의 와사 모카오프스키, 펜실베니아의 팻 투미 등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을 도와서 탄핵 찬성을 표명하였습니다. 상원에서 탄핵 가결에는 3분의 2인 슈퍼 메조리티, 절대 다수가 필요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시도가 2차례나 맞는 최초의 대통령이며 한편 켄터키주의 상원 의원인 랜드 폴 상원 의원은 훗날을 위하여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찬성한 동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치인들을 감방에 넣을 것인가? 모든 정치인들이 투쟁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전부 선동자인가 하고 창피한 정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닌 개인 신분의 시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제임스 랭포드 오클라호마 상원 의원은 전직 대통령 탄핵의 합헌성 여부를 폴 의원과 같은 맥락의 지지를 보내며 이것은 재판이 아닌 정치적 극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가 바이든 취임 6일 만에 행정명령에 대한 첫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불법 추방 동결을 중단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지난주 텍사스 법무부 장관인 켄 팩스턴이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 추방 동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수요일 불법 외국인 추방을 100일 동안 일시적으로 동결하라는 행정명령을 조 바이든이 서명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텍사스주가 불복 소송 제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팩스턴 법무부 장관은 조 바이든이 불법 외국인을 세금을 내는 시민들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고 하면서 즉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추방 동결을 중지하라고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인 데이비 페코스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팩스턴은 텍사스와 같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는 연방정부가 이민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높은 비용을 낭비해야 한다면서 고소하였습니다. 텍사스주는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고소한 최초의 주이며 팩스턴 주 법무부 장관이 6일 만에 승소하는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드루 팁톤 판사는 일시적으로 바이든 정책을 저지하였습니다. 한편 팩스턴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선동적인 좌익의 반란이었습니다 하고 우리 팀과 저는 그것을 멈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팍스뉴스의 마리아가 전 DNI 수장이 그리널과의 인터뷰에서 그리널이 말하길 바이든 행정부의 실세는 수잔 라이스 DNI 수장입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멜라 해리스는 상원 출신으로 상원에 주력해야 하며 그림자 정부의 수장은
수잔 라이스 안보보좌관이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 D&I 국장인 릭 그리널이 밝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신당 창당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에 의하면 민주당 46%, 신당 23%, 공화당 17%, 기타 14%로 공화당을 앞질러 민주당에 이어 2위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린치핀이 아닌 다수 정당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신당 창당과는 거리를 아직은 두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선에서 미시간주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의 계약직으로 일을 하다가 선거 부정에 대한 증인으로 나왔던 멜리사 캐런이 이번에는 미시간주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은 모든 투표는 수개표로 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늪지대에 물을 빼듯이 DC에 썩은 정치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락다운을 당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때는 외출을 하였다가 파인을 먹었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벌금을 내지 말고 자기들 변호사 단체에다가 보내주면 자기들을 싸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는 fightthefine.com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파인 먹은 티켓이 있으시면 여기다 연락해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행정명령을 오늘까지 37개를 발행하였는데 오늘 나온 행정명령에는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입니다. 고디바 초콜릿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뉴저지의 8개 점포의 문을 닫고 점진적으로 미국 내 매장 128개 전부를 폐점하기로 하였습니다. 3월 말까지 북미 지역 전체의 모든 고디바 초콜릿 판매 매장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발렌타인스데이까지는 오프라인 영업을 계속하고 그 다음은 전부 폐업에 들어간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유럽, 아시아 등의 국가에 있는 매장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